네, 안녕하세요. 인프라 투자의 정석 YJ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경쟁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쟁 자산 중에서 경쟁 자산의 개요랑 경쟁 자산 중 하나인 국내 전력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오늘 내용은 일단 크게 경쟁 자산의 정의 및 특징, 그리고 국내 발전 시장의 구성, 그리고 국내 전력 시장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현재 위치, 지금 어디를 하는지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프라가 생각보다 방대해서 하다 보면 도대체 저놈이 어디 알고 있는 거지? 나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정신을 놓을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어디 하는지를 좀 말하면서 할 거고요. 일단 저는 이 앞에서 한번 인프라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용자에게 그 돈을 받는 경제적 인프라 자산과 사용자한테 안 받고 정부한테 받는 사회적 인프라 자산이 있고, 경제적 인프라 자산은 세부적으로 3개, 경쟁, 사용자 부담, 규제 자산으로 나뉜다. 해서 총 4가지 종류의 인프라 자산이 있다고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경쟁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자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완전 경쟁이에요. 자산만 인프라지 자산에 대해 정부에 특별히 보조해 주는 거 없이 그냥 각자 도생하는, 생존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정부 보완 구조 없이 시장 경쟁 상황에서 사용자 요금으로 상한, 그냥 민간 기업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케이블 TV랑 저희 한국 같으면은 LNG 발전소, 해외는 일반 발전소들이 그렇다고 하고요. 국내는 국내 전력 시장, 민간 LNG 발전소, 민간 신재생 발전소가 경쟁 자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러한 4가지 분류 중에서 경쟁 자산 중에서 국내 전력 시장이라는 세부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국내 발전 시장 구성이고요. 그냥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이 점선의 왼쪽이 외국, 오른쪽이 한국, 코리아고요. 일단 연료 시장과 전력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발전소들은 결국 연료를 가져와서 돌려야 되니까 연료 쪽 시장이 저희가 보통 뭔가 듣다 보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런 분류가 있고요. 항상 헷갈려요. 저는 업이 자원인지 다운이 파는 곳인지 헷갈리는데 다운스트림이 결국 고객 쪽,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니까 위에가 이제 자원을 캐서 고객한테 간다, 그런 거고, 미드스트림이 그 중간 이제 연결고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 같은 경우는 지금 천연가스를 액화한 LNG, 그리고 석탄, 물론 원자력과 뭐 신재생 태양광 같은 것도 있지만 일단 메인 많이 사오는 거는 LNG랑 석탄이거든요. 그래서 업스트림 어디한 뭐 천연가스 광산, 광구, 해외 석탄 광구, 광산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오면, 한국 배 타고 한국까지 오면은 이제 LNG 경우는, 그러니까 LNG는 보통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를 액화하면 liquefied natural gas, LNG가 되고요. 액화 천연가스죠. 부피를 확 줄여가지고 그 싣고 국내 이제 뭐 항구 쪽에 와서 액화시 저장 시설을 놓고, 대신 이제 사용할 때는 다시 기화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국내 판매하고요. 천연가스의 경우는 뭐 대부분 원래는 100% 한국가스공사에서 했었는데 일부 부분에 한해서는 좀 민간에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무슨 그 민간 LNG 터미널이 개발이 돼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메인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의 경우도 뭐 저장시설, 운동시설 통해서 판매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최종 수요처가 결국은 뭐 원자력 발전소, 신재생, 얘는 원자력 발전소랑 신재생은 좀 직접 사진 않겠죠. 그리고 가스 발전소는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가스를 살 거고요. 석탄 발전소는 뭐 석탄을 사는데 뭐 한국에 와서 운송 판매되는 걸 살 수도 있고, 보통 석탄 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접 그 소규모 부두까지 갖고 있고, 그 부두에서 자기가 소유한 부두에서 석탄을 내려서 컨베어 벨트 같은 운송 시설을 통해서 석탄 발전소 옆까지 와서 사일로 같은 뭔가 이런 큰 탑 같은 그 안에 저장을 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사일로에서 발전소로 와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오자마자 한국에서 받는 시점부터 쭉 석탄 발전소에서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력시장 넘어가면은 이제 이러한 연료들을 받아오면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가스 발전소들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는 전력 거래소라는 하나의 시장을 통해서 한국전력에서
100% 사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이에요. 도매시장. 그럼 한국전력은 얘네들로부터 산 전기를 이제 개인들한테 뭐 누진제, 전기 요금을 근거로 해서 팔게 되겠죠. 이거는 뭐 소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렇게 좀 공기업들이 많이 낀겨 있어요. 이게 쭉 다 뭐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반반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앞선 연료 시장은 천연가스의 경우는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고, 발전은 뭐 발전 공기업 발전 자회사들도 하고 민간이 하고 반반 섞여서 하고 있고요. 원자력은 뭐 100% 발전 자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한수원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전력거래소, 또 한국전력 이런 것도 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민간 기업은 아니죠. 이런 데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간이 하는 곳은 이 부분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거나 전력거래소에 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라 하면 사는 사람은 한전이고 파는 사람은 발전소고요. 둘 간에 파는 녀석과 사는 녀석에 만나서 가격을 형성하는 곳이 전력거래소고, 뭐 도매 가격을 형성하는 거죠. 네,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력 수요 및 공급 실적이고요. 그냥 지금 보시면 뭐 2008년부터 공급이 파란선이죠. 공급 능력 이 정도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최대 전력 어쨌거나 맥스를 썼던 전력 요 정도니까 그 해당 연도에 그럼 요만큼의 버퍼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전기는 이게 공급 능력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되면은 그냥 쓰게 넘어가는 순간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체 전기가 한 번에 빵 두꺼비집 내려가듯이 나간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비 전력을 해서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비력은 퍼센트인가 저 예비력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요건 예비율은 그냥 요걸 선정한 건데 요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급 능력은 아마 에버리지 값일 거고, 최대 전력은 어떠한 최대 시점일 테니까 사실은 최대 전력 그 시점에 공급 능력을 가지고 예비율을 산정해야 되는데, 1년 평균의 공급 능력과 어떠한 시점의 전력을 가지고 두 개의 차이를 예비율로 하면 맞진 않아요. 근데 그냥 대략 이런 느낌이다. 뭐 8%, 7%, 5% 가다가 뭐 이때까지가 거의 2014년까지가 뭐 전기 모자르니 많이 뭐 큰일 났네 많이 할 때고요.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예비율이 꽤 늘어나게 됐어요. 4번이고 전력 수요 추정 및 공급 계획. 아까 앞에서 했던 거 말고 이제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에 대한 이런 추정도 해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해서 미래의 수요가 많을 것 같으면 이제 열심히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열심히 발전소를 지으려면 뭐 인허가를 열심히 내줘야겠죠, 정부에서. 그래서 수요가 늘 것 같으면 빨리 공급도 늘려야 돼서, 그거에 미스매치 나오면 블랙아웃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주도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후 공급을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공급을 늘린다는 건 발전소 건설을 늘리고, 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조절하면서 예측을 해야, 결국은 미래 예측이 매우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3번 전력 시장 이제 들어가면요, 가격 결정 구조인데요. 여기 지금 아까 그래프 있었죠. 전력 거래소가 있고 발전소가 전기를 팔고 한전에서 구매하는데,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전력 거래소는 발전소에 돈을 주고요. 발전소는 그럼 전력 판매하고서 어떻게 돈을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발전소는 일단 받는 건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용량 정산금, 용량 요금이라고 하고요. 캐패시티 페이먼트, CP라고 해요. 어떠한 발전 설비에 대하여 실제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요금을 지불해서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 결국은 발전소를 뭐 돌리지 않아도 발전소의 그런 고정비에 대한 좀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를 짓기 위해 이미 많이 고정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정비에 대한 대가로 용량 요금이라는 걸 주는데 뭐 충분하진 않아요, 국내의 경우는. 그리고 에너지 정산금, 에너지 페이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매번 전기를 돌렸을 때, 전기를 매번 팔았을 때, 그때 팔았을 때 없는 수입이 에너지 정산금이에요. 용량 정산금은 그냥 발전소를 안 돌려도 매번 꾸준히 받는 돈이고, 에너지 정산금은 실제 돌렸을 때 받는 돈이에요. 네. 그러고요. 뭐 정도? 딴 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에너지 정산금 요금이고요. 이거는 좀 복잡한데, 메인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계획 발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루 전날 다음 날에 대한 그 시간별로, 1시간 매 시간별로 전기 수요를 추정한 후 거기에 대한 전기 가격을 하루 전날 결정을 해요.
그래서 24개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24개의 수요를 미리 추정을 하겠죠.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결국은 계획 발전량 하루 전날 당일날 실제 이제 그거는 계획 발전 어제 결정한 몇 시 뭐 1시부터 2시까지 어쩌건 그 계획 그 시점에 대한 계획 발전량 곱하기 한계 가격. 한계 가격은 마지널 프라이스인데요. S&P라는 개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한계 가격은 S&P 곱하기 송전 손실 반영, 뭐 손실 개수인데요. 이거는 실제 전기가 필요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발전소는 뭐 이렇게 발전소에 전기가 오다 보면 송전선로 통해서 손실이 되거든요. 100%의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리를 반영한 건데 일단 그걸 제끼고 그냥 한계 가격이 S&P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P. S&P가 24시간 시간대별 전기 가격이에요. 도매 가격이죠. 네,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좀 복잡한데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가격 결정 발전 계획이라는 거는 하루 전날 내일 발전소가 100개가 있으면은 발전소를 한 70개까지만 돌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가장 효율적인 70개를 돌리고 가장 비효율적인 30개를 안 돌리는 게 제일 효율적인 선택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100개 중에 70개까지는 내일 돌려. 내일 1시부터 2시까지 70개 너네까지만 딱 돌려 했던 게 그 70번째 발전소까지 가격 결정 계획에 포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70개는 포함되고 뒤에 30개는 포함 안 됐겠죠. 그러면은 계획 발전량은 어제 그 70개 안에 들어가서 돌리라고 했으니까 예상대로 돌렸어요. 그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고요. 제약 비발전량은 어제 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리려고 했는데 실제 현실을 가보니까 뭐 송전 선로가 뭐 과다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별도의 그 발전소의 이슈가 아닌 전력 송전 설비던 이런 공통 인프라 이슈로 내가 발전소 난 돌리려고 했고 돌리면 이익이 날 텐데 내가 아닌 인프라스트럭처 이슈를 못 돌렸어요. 그런 거죠. 나 말고 다른 무슨 제약이 발생해서 비발전 돌리지 못했어요. 어제 난 내일 돌리기로 했는데 가격 발전 계획에 포함됐는데 개통 제약 등으로 못했어요. 이러면은 사실은 돌리진 않았으니까 원가는 안 들었겠지만 사실은 돌렸으면은 마진이 생겼겠죠.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요. 이 발전소 탓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약 발전량은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 못 돌린 놈이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돌려야지 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돌리기로 하는 애 중에서 제약 때문에 또 급하게 돌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린 놈들은 어차피 안 돌릴 거여서 이익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돌리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린 애들은 그냥 그 돌린 원가만큼은 준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겠죠? 실제 돌렸어요. 가격 결정 발전계획 미포함 시. 내일 안 돌리기로 돼 있는데 실제 돌렸으면은 돌린 거에 그냥 그 가격까지 실제 그 발전 가격 뭐 1, 2인데 좀 넘어가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는데요. 결론은 원가만큼 줘요. 그래도 돌렸다고 손해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원래 이익을 안 보기로 했으니까 이익은 없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은 S&P 결정. 자 이제 내일의 전기 가격을 24시간을 구하려면은 일단 메리트 오더 발전소를 나래비를 세워야 돼요. 결국 지금 연료비 1메가와트를 생산하려면 5원이 드는 태양광 1이 있고 1메가와트를 생산하려면 10원이 드는 원자력이 있어요. 그럼 1메가와트에 딱 전력이 필요하면은 얘만 돌리는 게 제일 이득이겠죠. 어차피 5원의 연료를 써서 1메가와트를 만드는 게 10원의 연료를 써서 1메가와트를 만드는 것보다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40원을 써서 1메가와트를 만드는 것보다 되게 훨씬 이득이고요. 그러니까 5메가만 필요한 거거든요. 대신 이제 누적으로 한 30메가 좀 필요하다면은 제일 싼 놈부터 해서 30메가까지 돌리고 나머지 안 돌려버리면은 제일 효율적인 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애부터 이제 단가가 5원, 단가가 6원, 단가가 10원 원자력이죠. 그 다음 원자력 2는 11원 이런 식으로 싼 놈부터 쭈르륵 나열한 게 메리트 오더라고 할 수 있어요. 원료비가 싼 발전원부터 정렬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발전소를 줄 세워놓으면 다시 내일 24시간 동안 사용량을 알아야지 뭐 어디서 발전소 니네까지 돌려라고 말하려면은 100개 발전소 중에 60개 돌려 아니면 60의 전기가 필요할 테니 60개까지만 돌려 얼마의 전기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0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이런 24개 구간의 가격을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예측값을 해요. 물론 현실은 틀리지만 그거는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맞다고 치고 24개 구간의 내일 전기 수요를 예측해요. 예측해보니까 뭐 새벽 3, 4시에는 55메가와트 밖에 안 필요하대요. 55. 근데
여름이라서 2시, 3시 사이에는 95메가와트가 필요하대요. 근데 여기 잠깐 실제는 메가와트가 아닌 메가와트 아워 단위예요. 예, 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실제는 얼마를 쓴다는 건 메가와트가 아니라 메가와트 아워를 써야 되는데 일단 메가와트라고 칠게요. 좀 쉽게 가시죠.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쭈르륵 했는데 예를 들어 두 개만 볼게요. 그래서 새벽 3시에는 55를 쓴다. 그리고 낮 2시에는 95를 쓴다. 많이 쓰네. 우리는 지금 발전소는 총 100메가와트가 있는 거죠. 95면 거의 다 돌려야겠고 55면 100메가와트 중에 55%만 돌리면 될 거예요. 그럼 가볼까요? 맥스 SMP 제일 비싼 거 아까 95가 필요하댔죠. 그럼 발전소가 지금 원자력 1까지 돌리면 20메가고 2까지 돌리면 30메가고 쭈룩 해서 지금 발전소 LNG 2까지 돌리면 90메가와트인데 95메가와트가 필요하면 석유 발전 1까지 돌려야 95메가와트의 전기 생산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주는 가격은 제일 비싼 녀석의 발전 원가 1메가와트당 70원을 모두에게 줘요. 그럼 얘는 원가가 1메가와트당 70원인데 1메가와트당 70원의 SMP 가격을 받으면 얘는 똔똔이겠죠. 이익이 안 나고 LNG 발전 2는 2라는 놈은 지금 한 55원쯤 되네요. 발전 원가가 55원인데 얘는 받는 가격은 제일 안 좋은 녀석의 그 원가인 70원을 받았다면은 4인 15원의 마진이 남을 거고요. 얘는 20원의 마진이 남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마진이 많이 남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좀 마진이 심하게 남거든요. 70원에 돈을 주는데 원가가 20원이었으면은 뭐 이거를 그로스 프로핏이라 하나요? 어쨌거나 마진이 극심하게 나죠. 그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 석탄 밑쪽으로는 정산 조정 개수라는 거를 써요. 결론은 얘가 이렇게 해서 뭐 한 120억 원에 매출했는데 이익이 70억이야. 와우 대박 했는데 정산 조정 개수 0.3 해버리면 곱하기 0.3에서 그냥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허망하죠. 70억 했는데 곱하기 0.3, 37, 21, 21억으로 줄어요. 그냥 쿨한 방식인데요. 예. 뭐 그런 개념으로 얘네들은 과도한 이익을 좀 막고 있어요. 어쨌거나 95까지 돌리다 보니까 제일 비싼 놈의 원가인 메가와트당 70원이 이 시간의 전력 가격이에요. 그쵸? 그리고 다음 새벽 아까 3시였죠. 새벽 3시에는 55밖에 필요 안 하대요. 그러면은 55면 석탄 2까지 돌리면 50메가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LNG 복합 1까지 돌려서 55의 전기를 생산하면 얘네들한테는 제일 비싼 마지막 LNG 복합 1의 원가를 다 줘요. SMP는 얘의 원가인 40원이에요. 이 시간은. 그럼 40원을 모두에게 주면 LNG 복합 1은 원가 40원인데 매출 40원이니까 그냥 똔똔인 거고 석탄 2는 요 차이만큼을 벌겠죠. 하지만 석탄부터는 어쨌거나 정산 조정 개수가 적용돼서 더 줄어들긴 해요. 그런 개념이고요. 벌써 끝났네요. 복잡한데요. 이 개념이 뭐 미국 발전에도 PJM 시장에도 미국 시장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어쩌면 코스트 베이스로 수요 공급에 의해 전기 가격이 결정되는 모든 시장에서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머리 아프더라도 알아놓으면은 의외로 쓰일 곳이 많으니까요. 지금 고작 한국 전력 시장 따위 난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안 배우시지 마시고 한국 전력 시장을 배우면 다른 수많은 나라의 전력 시장도 덤으로 이해할 수 있어 라는 아주 의외로 효율적인 공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